고혈압. 듣기만 해도 갑자기 오싹오싹해진다고요? 그렇다면 절반의 성공.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고혈압은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작동하죠. 그렇다면 고혈압은 왜 위험하고 혈압을 오르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고혈압은 질환이라고 보기보단 증상으로 봐야 해요. 우리가 독감이나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몸의 신체적 반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가령 감기에 걸리면 콜록거리며 기침을 하게 되고 간 수치가 높으면 황달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혈압은 왜 이리 위험하다고들 하는 것일까요? 사망률이 높은데 유병률마저 높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950만 명 이상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랍니다. 2020년 기준으로 20대 이상의 성인 인구 가운데 약 30%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절반이 넘는 60%가량이 고혈압을 진단받는다고 해요.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당뇨의 유병률이 전체 3~5%인 것에 비해 15% 이상이나 차지하니 월등히 높은 수치인 것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혈압은 대체 왜 걸리는 것일까요? 7가지 이유를 지금 밝혀드립니다. 고혈압은 동맥 혈압이 높을 때를 의미합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심장이 혈액을 다른 장기로 운반하기 위해 내보낼 때 발생하는 압력인데요. 이 압력을 높이는 원인을 7가지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비만, 구체적으로는 복부 비만을 원인으로 들 수 있어요. 우리 몸속의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나트륨 흡수까지 빠르게 나타나기에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는 것입니다. 복부 비만의 정도가 심해 내장 지방까지 과도해진다면 더욱 위험한데요.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라도 복부 비만으로 인해 허리 둘레가 넓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마른 비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고혈압 위험성에 대비해야 해요. 체중이 줄어들면 혈압도 1pH 감소한다고 하니 지금부터 열심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복부 비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배달 음식에 취해 이전보다 확실히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느낀다면 당신도 운동 부족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운동 부족은 과식보다도 사망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잘하지 않으면 혈액을 운반해주는 통로인 혈관의 탄력도 저하되게 됩니다. 그럼 혈액도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혈관에 닿는 압력의 크기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슐린 분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혈당을 내려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기능이 감퇴되면서 췌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바삐 일을 하게 돼요. 즉 과잉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발생하는 일은 바로 지방 합성이 더 잘 된다는 것. 즉 혈당을 내리는 기능은 약해지고 지방 합성은 활발해지면서 근육은 줄어들고 체지방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세 번째 원인은 칼륨 부족입니다. 칼륨은 보통 채소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채소류를 적게 섭취하게 되면 칼륨 섭취도 부족하게 돼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텍사스대 수전 헤다야티 박사가 3,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칼륨 부족은 염분 과다 섭취보다도 혈압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WNK-1 유전자가 칼륨이 혈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채소가 칼륨 섭취에 기여하는 정도는 약 28~33%인데요. 하루 전체 섭취량으로 보면 약 30%를 채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곡류, 과일, 그리고 육류 순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배추김치에서 많은 섭취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네 번째 요인. 우리가 잘 아는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염분 섭취의 주요 인자는 소금이 될 텐데요.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수분을 끌어들이면서 혈액량을 늘리게 돼 이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원리인데요. 동시에 콩팥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원래 콩팥은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혈액을 걸러 소변을 생성하고 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높을 때는 뇌가 소변으로 배출돼야 할 수분을 다시 몸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혈관이 수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혈관벽이 받게 되는 압력의 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담배 자주 피우는 분이시라면 혈압 걱정을 서서히 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5번째 요인이 흡연이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로써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니코틴에 의해서 혈압과 맥박이 동시에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은 보통 30분가량 지속됩니다. 흡연의 빈도가 잦다면 이러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을 통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기간이나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성도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6번째 요인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지난 2014년 영국 옥스포드 의대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그리고 미국 국립의료연구원이 국제학술지 란셋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유발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데요. 또한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 하더라도 정작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정상인 사람에 비해 약효가 67%밖에 유지되지 못합니다. 비타민 D는 보통 햇빛을 통해 피부에 영향을 미치면서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각종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무장하고 겨울에는 외출이 뜸하기에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결핍 증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요. 달걀 노른자나 간, 버섯 그리고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직접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일주일에 최소 2-3회 정도 15분씩 얼굴과 손, 발 등의 부위를 햇볕에 노출시켜 보세요.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마지막 이유. 바로 스트레스. 취업이나 학업 혹은 직장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영향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 자율신경에서 아드레날린이 분출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바로 혈압을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심박수도 가팔라지고 호흡도 거칠어지면서 땀도 나는 등 온 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비단 혈압뿐 아니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높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내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7기지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혈압은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새벽에 운동 나가신다면 외투를 단단히 동여매는 것을 잊지 마세요.